대한민국 16강 진출입니다. 3일 카타르 도하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후반 추가 시간 역전골을 뽑아내며 도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2대1 승리를 만들면서 조 2위로 당당하게 16강에 진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축구는 세계의 중심에 당당히 섰습니다. 한국은 전반 4분 만에 포르투갈의 선제골을 내주며 흐름을 빼앗기는 듯 보였으나 전반 27분 김영권 선수는 호날두의 등에 맞고 굴절된 공을 그대로 슈팅으로 연결해 동점골을 성공시켰고 붉은 악마는 크게 환호했습니다. 후반에 들어서 포르투갈은 공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진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갔으나 한국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21분에 이재성 선수를 대신해 교체 투입된 황희찬 선수는 그동안 경기에 뛰지 못했던 한을 불려는 듯 미친 듯이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는 마치 황소처럼 뛰면서 한국 공격의 활력소를 불어넣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공포가 엄습하던 순간 한국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상대 공을 빼앗았고 손흥민 선수가 약 70m를 달려 역습을 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침착하고 날카롭게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오른발 슈팅으로 깔끔하게 상대골로 날렸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기록했고 잠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펼쳐진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면서 극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벌써 안고 눈물을 흘리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가나전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지만 포르투갈전에서 끝내 한국을 구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달 초 소속팀 경기 도중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고 대표팀 소집 뒤에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상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해 우루과이전과 가나전에 연달아 출전하지 못했고 벤치에서 가나전 패배를 지켜봤던 황희찬 선수는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4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90분을 놓치자 아쉬움의 눈물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황희찬 선수에게 두 번째 월드컵입니다. 2018년 러시아 대회 때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조별리그 첫 두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고 카잔의 기적이 열렸던 마지막 독일전에서는 후반 교체 투입되었다가 불안한 플레이를 남발하며 23분 만에 다시 교체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지난 월드컵은 굉장히 떨렸는데 이번은 느낌이 많이 다르다. 그동안 여러 팀, 여러 감독, 여러 선수와 경기를 꼭 경험했다. 스스로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이를 갈았던 그가 경기 직전 부상을 당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데요. 하지만 결국 그는 카타르에서 당당하게 도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역전승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한 것은 이변을 넘어 기적에 가깝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한국과 포르투갈전에서 벌어진 극적인 상황을 손흥민은 가장 깔끔한 스루 패스를 선택했고 황희찬은 침착하게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은 포르투갈 측면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뒤 황희찬이 멋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멋진 플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이 극적인 막판 승리를 거뒀다고 한국의 경기력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은 직접 슈팅하는 대신 패스를 택했다. 황희찬의 깔끔한 마무리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또 다른 반전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이번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선수 평점에서도 손흥민이 9.215점으로 가장 높았고 황희찬 8.88점, 이재성 8.50점, 이어서 김영권의 8.42점을 주었습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낮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디오고 달로트가 5.31점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았고 선제골을 넣은 리카르도 호르타는 5.07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건 바로 주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는데요. 3.77점으로 모든 선수들 중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경기력도 매너도 최악의 선수로 꼽혔습니다. 사실 호날두는 멘탈 관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날두는 골을 넣겠다는 욕심에 넘쳐 수차례 오프사이드를 범하며 공격의 맥을 끊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 산투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호날두에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왜 호날두 표정이 그토록 썩어 있었냐는 것이었죠. 호날두는 후반 20분 안드레 실바와 교체되어 나왔는데 천천히 걸어 나오는 과정에서 역시나 온갖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호날두의 표정은 유난히 좋지 않았습니다. 산투스 감독은 이에 대해 한국 선수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 같았다. 한국 선수가 호날두에게 영어로 무언가를 말하며 빨리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산투스 감독이 말한 선수는 조규성이었는데요. 호날두가 달팽이 속도로 지나치게 천천히 걸어 나가자 조규성 선수는 조금 더 빨리 교체되도록 한마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호날두는 이 부분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것이죠. 이에 관해 외신들은 당시 한국은 득점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했고 초조한 한국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호날두가 이렇게 사춘기 소녀처럼 사소한 일에도 토라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한국 방문 당시 친선 경기와 팬미팅 노쇼 사태를 일으키며 날강투라는 별명이 붙은 그가 이번에도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다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호날두는 동료 페르난데스가 올려준 크로스에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이 골은 처음엔 호날두의 골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페르난데스의 득점으로 정정됐습니다. 공이 호날두의 머리에 스치지도 않았다는 피파의 판독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호날두는 경기가 끝난 뒤에도 자신의 득점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의 머리에 공이 닿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분명 공이 스치지도 않은 느낌이 있었을 텐데 혼자서 우기고 있는 호날두의 거짓 주장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호날두의 노골의 분위는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거짓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들 때문일까요? 유럽 프로축구 리그들이 22-23 시즌을 앞두고 이적 시장을 맞은 가운데 호날두는 이례적으로 연봉 삭감까지 제시했지만 그를 영입하겠다는 구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관련해 산투스 감독조차 예민한 호날두를 피곤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안면 골절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아 보호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온 손흥민 선수는 시야가 제한되고 수시로 땀을 닦아내야 하는 악조 건속에서도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났을 때 그의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안타깝게 부어 있었죠. 그는 포르투갈전 승리 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뛰고 희생한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 순간을 상당히 많이 기다려왔고 우리 선수들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주장인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수들이 커버해줘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영광을 돌렸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국민 여러분 응원 덕에 선수들이 에너지와 힘을 받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다. 16강이 저희에게 목표였고 다가온 은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축구는 결과를 아무도 모른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엔 레드카드를 받았던 벤투 감독 역시 벤치에서 함께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위에도 서울 곳곳에서 응원을 하던 붉은 악마들은 한국의 16강행이 확정되자 크게 환호하며 새벽까지 기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